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로써 유튜브 3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으로는 아직 이틀이 채 안 된 셈인데요. 어쨌거나 처음 시작하면서 구독자가 170명 정도가 됐고요. 조회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도대체 너는 유튜브를 왜 하냐?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뭐 꼴랑 3일 됐는데 뭘 좀 알아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혹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나름 파워블로거입니다. 네, 11년을 했고요. 거기선 구독자 수가 한 37,000? 8,000? 뭐 이 정도 되고요. 방문자 수도 8,700만 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기준 하면 거기서는 굉장히 초특급 파워블로거인 셈인데요. 그 멀쩡한 블로그를 놔두고 굳이 여기를 뭐하러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마도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된 다음에 좀 후회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들과 유튜브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블로그 한 10년 하고 나서 엄청 후회했던 게 좀 일찍 시작할 걸. 네, 내가 지금 시작한 시점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제일 큰 후회였어요. 그게. 예, 왜냐하면 저는 블로그를 하면서 운이 상당히 좋았어요. 운이 정말 좋아서 처음 시작해서 좀 지나고 나서 방문자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도 좀 찍고 뭐 글도 좀 쓰고 뭐 이러다가 하여튼 운이 좋아서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무려 한 70회 정도의 해외여행을 다 무료로 다녔어요. 예, 심지어 나중에는 돈도 받고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 플러스 이제 제가 블로그를 10년 이상 하다 보니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제 직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와 달리 블로그 자체에다가 무슨 돈 받고 리뷰하고 이런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걸 하지 않은 대신 블로그라는 나만의 어떤 그 핵심 엔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블로그 강의를 해서 그러니까 2차적인 수단으로 내 직업이 되고 수익이 형성됐던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유튜브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블로그와 유튜브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 블로그는 이 자체로 무슨 광고 수익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미합니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정도 방문자 수를 유지한다 해도 하루에 정말 많이 들어오면 한 7, 8만 원 들어오고요. 한 달로 쳤을 때 와 이번 달에 정말 대박이다 그래봤자 한 4, 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피식 웃을 노릇이죠. 예, 근데 이제 유튜브는 이제 다들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좀 안정화되고 좀 유명해지면 사실 수익 구조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예, 돈의 문제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알았던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거 말고 말로 한번 표현해 봐도 좋겠다. 예, 그냥 내 앞에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도란도란 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블로그 하면서 또 후회했던 것들이 남의 눈치를 좀 그만 볼걸. 예?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예. 이거 올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올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한 10년 해보고 나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다만 블로그는 내 얼굴을 철저히 숨긴 채 글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튜브는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제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그게 사실 좀 꺼려껴졌던 그 제일 큰 이유였는데요. 뭐 막상 또 뭐 영상 2개 올리고 오늘 지금 3번째 찍으면서 해보니 뭐 제 얼굴에 관심 있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요. 뭐 관심 가질 얼굴도 아니고요. 그냥 나 혼자 괜히 눈치를 봤구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컨텐츠에 관심 있지 이 사람 생긴 게 뭐 어마어마하게 잘생기기 전에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그놈이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막상 2개를 찍고 나니까 더 용감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좀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걸 차곡차곡 정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 될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내가 남보다 그럼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분석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은행원이기도 했었고 증권사도 다니고 뭐 하여튼 각종 금융을 그 직업상 다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하는 일들이 분석과 관련된 일들이라서 이게 뭐 사회 현상이 됐든 어떤 용어가 됐든 혹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됐든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면 저도 재미있고 여러분도 조금은 더 흥미롭게 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의 일환으로 이제 뭐 제 거를 뭐 무작정 찍어서 올리는 거는 내가 어떤 그 루틴을 지키고 그 다음에 꾸준히 컨텐츠를 올리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분석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걸 들어가 봤어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블로그가 그러하듯이 유튜브에서도 알고리즘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처음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에 대한 이런 그 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아는 친구에게라도 전화를 해라. 그리고 주변 지인에게 자꾸 알려라. 카톡으로 넘겨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모여야 된다. 초반의 힘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어떤 그 주제가 있는데 내 지인이 그 주제에 똑같이 관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면 구독자 수만 많았지 어차피 조회수는 안 나온다. 이건 그 의미도 없고 오히려 그 유튜브 정책이나 구글 정책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보면서 알리자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알리자 쪽으로. 왜냐면 이게 내가 맨 처음에 올려서 영상 하나 올렸는데 뭐 조회수 뭐 10개 나오고 뭐 구독자 3명이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내가 이렇게 뭉근한 마음으로 뭉근하게 간다는 생각으로 오래오래 할 거니까 뭐 지금 당장은 중요치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블로그라는 걸 해보면서 느낀 건 초반에 너무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영상이나 내 글이나 내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지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유튜브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초보들이 나타났다가 한 달 이내에 대부분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뭐 한 달 하다가 뭐 한 6달이고 1년이고 지났다가 또 한번 해볼까 했다가 또 사라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반응이 없으면 결국은 주저앉는? 그러니까 차가 아무리 좋고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예를 들어서 벤츠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 그럼 난 일단 뭐 닥친 대로 알려야겠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아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게 지금 이제 겨우 170명 됐습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겨우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막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100명 되는데 2달 걸렸다, 뭐 3달 걸렸다, 심지어 6달 걸렸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한나절 만에 됐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 또 찾아보니까 채널명이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블로그랑 똑같아요. 블로그도. 그러니까 블로그든 유튜브든 사실 모든 SNS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채널명은 알기 쉽고 발음 편하고 외우기 쉬운 그러면서 나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블로그에서도 제가 닉네임을 지을 때, 닉네임과 이제 채널명은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지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외래어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영어나 불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지 마라. 예, 그거 좋지 않다. 그리고 발음 그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좋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나무처럼 TV잖아요. 그러니까 제 블로그명이 나무처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기 이름을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해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가족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뭐 주변에도 물어보고 했는데요. 굳이 내가 그 나무처럼이라는 그 블로그라는 공동 그 어떤 그 센터가 하나 있는데, 나만의 엔진이 하나 있는데 별도라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그냥 끝에 TV만 붙여서 나무처럼 TV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무처럼만 갖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나무처럼은 이렇게 발음하든 저렇게 발음하든 똑같이 그냥 나무처럼이에요. 예, 근데 제가 이걸 만약에 극단적으로 설명해서 붙이지 못한 편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이 붙이지가 붓이진지 붙이진지 뭐 이제 발음상의 그 연음화가 일어나면 곤란하지 않나. 그리고 너무 길면 외우기 어렵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유튜브 채널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나무처럼이라고 한 게 현재로서 만족스럽고요. 이게 뭐 중간에 아니다 싶으면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채널명이 정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제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제목. 결국은 제목 싸움이다 이러는데요. 블로그도 똑같거든요. 파워블로그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블로그가 정말 센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목을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거죠. 근데 유튜브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만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 막 100만 넘어가시고 이런 분들이요. 아니면 적어도 50만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목에서 때때로는 시적으로 쓰셔도 무슨 책 그 소제목처럼 쓰셔도 책 제목처럼 쓰셔도 반응이 당연히 있죠. 나만의 그 충성스러운 팬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는 나도 이 제목의 어떤 툴에 맞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목들을 모으고 모아서 일단은 발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유튜브 이제 꼴랑 3일 하면서 이걸로 무슨 제가 분석이라고 말하고 이러고 저럴 건 없는데요. 보니까 유튜브에서 돈을 버는 방식 또는 유튜브에서 노출되는 방식, 구독자가 늘어나는 방식 이런 많은 부분들이 블로그랑 닮았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혹시 블로그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면 유튜브에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신은 공평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지껏 보면서 이런 건 느꼈어요. 페이스북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블로그를 잘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요. 반대로 블로그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인스타도 잘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 블로그도 엄청 잘한다? 이런 경우도 잘 못 봤어요. 이게 서로 속성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에서는 좀 잘해봤기 때문에 저를 약간 위축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블로그 처음 했던 날 11년 전에 처음 했던 날 정말 말도 안 되는 컨텐츠를 올렸었거든요. 보는 사람도 당연히 없었죠. 하루에 10명, 20명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거보다는 그래도 블로그라는 어떤 툴이 있어서 거기서 좀 배운 것들을 유튜브에 지금 적용해 봤더니 불과 이틀이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1000이 넘어서 이게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근데 조회수 1000도 구독자 수 100명이 되는 시점과 100명이 넘어서는 시점하고 또 서로 다르구나 하는 부분들을 벌써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하여튼 제가 3일을 해봤는데 이게 유튜브에 블로그에서 접목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 하면서 이 채널명과 그 다음 구독자 수 확보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꼴랑 3일 됐으니까요. 이제 향후에 30일 후에 또 변화들을 지켜보고 300일 후에 변화는 또 어떤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 목표치인 올 연말과 3년 후의 모습은 또 어떨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